야, 이제 그냥 조용히 죽어라. 갈 때 되지 않았냐? 겉으론 다정해 보였던 남편이 전신마비된 아내의 옆에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땐 몰랐습니다. 아내가 이 얘기를 전부 듣고 있다는 것을요. 아내는 남편의 더러운 속마음을 듣고 처절한 복수를 다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남동 부촌의 우뚝 선 하얀 대저택. 아침 햇살이 대리석 현관을 비추는 이 집에서 30대 중반의 여인 서연이 정갈한 모습으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손길은 우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민우야, 아침 먹어라. 11살 아들 민우는 또래보다 조금 작은 체구에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눈치가 유난히 빨랐던 것이죠. 엄마, 아빠는 어제도 안 들어왔어.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빠는 회사 일이 바쁘셔서.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요즘 아빠는 집에 오면 엄마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점심 무렵 남편 장도혁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그는 부동산 재벌가의 사위로서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죠. 오늘 백화점 가자. 민우 옷도 사야 하고. 도혁의 제안에 서연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남편이 가족 나들이를 먼저 제안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백화점에서의 쇼핑은 평범했습니다. 도혁은 평소보다 다정하게 굴었고 서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는 새 운동화를 샀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오후 6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백화점 주차장에서였죠. 여보, 민우가 새 게임기 얘기하길래 잠깐만 들렀다 갈게. 당신 먼저 들어가. 도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혼자 가도 돼. 괜찮아. 금방 갈게. 서연은 아무 의심 없이 혼자 차를 몰고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출발해서 집 근처 사거리에 도착한 서연. 신호등에서 기다리던 서연의 차를 향해 대형 트럭이 돌진해 왔습니다. 브레이크 소리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멈출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쿵.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체가 일그러지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1시간 후 가족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고 병원으로 모였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민우는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상했어요. 아빠의 얼굴에 스치고 지나간 미묘한 표정. 그것은 놀람이나 당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도감 같은 것이었어요. 엄마가 저렇게 됐는데 왜 아빠는 안심한 것처럼 보이지? 민우의 마음속에 첫 번째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온몸에 깁스를 한 채 각종 의료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죠. 의사는 가족들에게 차가운 현실을 전했습니다.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의식은 회복했지만 목 아래로는 감각이 없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전신마비. 그 무서운 단어가 병실을 짓눌렀습니다. 민우는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났습니다. 도영 역시 몇 개의 상처만 입었을 뿐이었죠. 마치 운명이 그들만 살리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엄마. 민우가 침대 옆에서 서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눈만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의식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혁이 복도로 나가며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던 것입니다. 민우는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되었죠. 세빈아. 세빈. 민우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회사 직원 중 한 명이었죠. 그런데 왜 병원에서 그 사람과 전화를 하는 걸까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계획. 민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건가요? 중국 운전수들은 이미 바다 건넜어. 문제될 거 없어. 중국 운전수. 민우는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중국인이었다는 이야기였나요? 그리고 왜 그들이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걸까요? 곧 만나자. 병원에서는 조심해야 하니까. 전화가 끝나고 도혁이 병실로 들어왔을 때 민우는 재빨리 엄마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검은 의혹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우는 엄마를 지켜보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눈만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 눈빛이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뭔가 이상하지 않아? 민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 것이었어요.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무언가 간절히 전하고 싶은 듯한 눈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우야, 이제 집에 가자. 엄마는 당분간 여기서 치료받아야 해. 아빠, 나는 엄마랑 있을래. 안 돼. 너도 쉬어야 해. 도혁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강압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민우가 병실에 오래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우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고 당시 아빠의 그 표정, 복도에서 들은 전화 통화, 그리고 엄마의 간절한 눈빛. 엄마 앞에서 왜 저런 전화를 해? 11살 아이의 마음속에 어른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무서운 추측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날 밤 민우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혼자 병실에 누워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 말이에요. 몸은 갇혔지만 의식은 살아있었습니다. 서연은 모든 것을 듣고 있었고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똑똑한 아들 민우뿐이었습니다.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서연의 병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세빈이었죠. 화려한 외모의 그녀는 도혁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민우는 그날 학교에서 일찍 와서 병실 앞 복도에 있었어요. 세빈이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빠 회사 직원이 엄마를 보러 오는 걸까요? 서연 씨 상태는 어때요? 세빈이 침대에 누운 서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나 안타까움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대. 도혁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서연은 눈만 움직일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세빈의 질문에 민우는 문 앞에서 몸을 굳혔습니다. 무엇을 기다린다는 걸까요? 곧 유원장 얘기가 나올 거야. 이미 변호사랑 얘기해뒀어. 유원장은 조작한 거 맞죠? 당연하지. 원래대로라면 재산이 다 처가로 넘어가거든. 민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원장 조작이라니. 그럼 언제 재혼할 수 있어요? 저도 지쳤어요.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것도. 재혼? 민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살아있는데 다른 여자와 재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건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 의사들이 곧 생명유지장치 제거 얘기를 꺼낼 거야. 정말 안 깨어나는 거 맞아요? 가끔 눈빛이 이상해 보이는데.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의사가 확실히 했어. 의식 회복 가능성은 제로야. 100억이면 충분해요. 보험금 말이에요. 민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100억 원의 보험금이라니. 처음에는 10억이었는데 작년에 100억으로 올렸거든. 서연이가 서명했어. 언제요? 술 취했을 때. 뭔지도 모르고 서명했지. 그 순간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사고도 엄마의 상태도 모든 것이 아빠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길어봐야 2달. 의사들이 가족에게 결정을 맡길 거야. 세빈이 나간 후 민우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는 확신했어요. 엄마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엄마, 나도 들었어. 아빠가 하는 얘기 다 들었어.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새로운 종류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민우는 엄마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엄마가 의식이 없다고 했지만 민우에게는 다르게 보였어요. 엄마의 눈빛에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엄마, 민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을 때 서연의 눈이 아들을 향해 움직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혹시 내 말 들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민우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엄마가 의식이 있는 건 아닐까요? 엄마, 만약에 내 말이 들리면 손가락을 움직여봐. 아주 조금이라도. 민우가 엄마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마의 새끼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사도 간병인도 놓칠 정도로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민우는 분명히 느꼈어요. 엄마, 정말 들리는 거지? 다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요.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 의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엄마, 우리만의 신호를 만들자. 내가 질문하면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움직이는 거야. 서연의 손가락이 1번 움직였습니다.
동의한다는 뜻이었어요. 엄마는 지금 아빠랑 세빈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지. 한 번 움직임. 아빠가 엄마를 일부러 다치게 한 거야. 한 번 움직임. 민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맞았던 거예요. 보험금 때문이야. 한 번 움직임. 100억 원. 한 번 움직임. 민우는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진실이었거든요. 엄마, 무서웠지? 그때 서연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을 본 민우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반드시 아빠를 벌받게 할 거야.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혁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민우야, 뭐하고 있어? 엄마랑 얘기하고 있었어. 얘기. 엄마는 못 들어.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 아니야. 엄마는 들을 수 있어. 민우의 말에 도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의사가 확실히 했어. 의식이 없다고.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민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터져나온 거예요. 민우야, 갑자기 왜 그래? 아빠가 엄마를 다치게 한 거 알아. 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하며 말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사고였잖아. 사고가 아니야. 트럭 운전사도 중국 사람이었고 아빠가 시킨 거야. 어디서 그런 말을. 도혁이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빠가 세빈이랑 전화하는 거 들었어. 계획대로 됐다고. 중국 운전수들 바다 건넜다고. 그 순간 도혁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말한 게 맞지? 서연의 손가락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도혁도 그 미세한 움직임을 보았어요. 설마. 도혁이 서연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다시 한번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도혁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민우야, 아빠 말 잘 들어. 이건 어른들 일이야. 싫어. 엄마를 괴롭히지 마. 민우가 엄마를 보호하듯 앞에 섰습니다. 11살 아이가 아빠에게 맞서는 순간이었어요. 엄마, 이제 내가 도와줄게. 더 이상 혼자 참지 마. 서연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이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밤 민우는 엄마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도혁은 회사 일이 있다며 집으로 갔거든요. 엄마, 이제 우리끼리니까 천천히 얘기해보자. 민우가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예전에도 이런 일을 생각한 적이 있어. 한번 움직임. 민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언제부터야? 작년부터. 한번 움직임. 보험금을 올린 것도 그때. 한번 움직임. 민우는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엄마, 그럼 우리가 백화점에 간 것도 계획이었어. 한번 움직임. 민우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가족 나들이도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어머니 정숙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딸을 돌보기 위해 매일 병원에 왔거든요. 민우야, 혼자 있었어? 네, 할머니. 엄마랑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도혁의 휴대전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어요. 여보세요? 네, 보험회사요? 정숙과 민우는 동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직 아내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보험금 얘기는 좀 이르지 않나요? 하지만 도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전화가 끝나고 도혁이 병실로 들어왔을 때 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도혁아, 방금 보험회사 얘기 들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서연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보험금 얘기를 하는 게 맞나? 도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의사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민우는 할머니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도혁아, 잠깐 커피 좀 사와 줄래? 도혁이 나간 후 민우는 그동안 알아낸 모든 것을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세빈과의 대화, 엄마와의 소통, 그리고 아빠의 계획까지요. 정숙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정말이야? 내 엄마가 정말로 의식이 있다고? 네. 보세요. 민우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도 보여줘. 서연의 손가락이 또렷하게 한번 움직였습니다. 정숙은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듣고 있었구나. 그날 밤 정숙은 딸의 휴대전화를 뒤져보았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서, 100억 원짜리 생명보험이었어요. 가입일은 작년 11월, 그리고 수익자는 장도혁. 이게 뭐야?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연의 서명이 있었지만 필체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특약 조항이었습니다. 사고사의 경우 보험금 2배 지급, 즉 사고로 죽으면 20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민우와 함께 병실에서 서연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도혁이 휴대전화에서 찾은 거야. 정숙이 보험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100억 원짜리 생명보험. 내가 술 취했을 때 서명한 거 맞지? 서연의 손가락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사면 200억을 받을 수 있어. 민우가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할머니와 함께 아빠를 막을 거야.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도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뭔가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의사와 상담했는데 서연이 상태가 더 나빠지면 가족이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대요. 정숙과 민우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생명유지장치 관련해서요. 도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미리 서명해두면 나중에 편할 거예요. 정숙이 받아보니 생명유지장치 중단 동의서였습니다. 아직 이런 걸 결정할 때가 아니지 않나. 그때 민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요. 민우야, 뭔 소리야. 엄마가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말도 들어요. 도혁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보여줘. 서연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도혁은 보지 못한 척했어요. 그런 건 그냥 근육 경련이야. 아니에요. 엄마는 세빈 누나와 한 얘기도 다 들었다고요. 그 순간 도혁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정숙이 보험 서류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도혁아, 이것도 설명해봐. 100억짜리 생명보험 언제 가입한 거야? 도혁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의 완벽한 계획이 11살 아들과 장모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긴급히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오상철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베테랑으로 서연 가족의 오랜 지인이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군요. 오상철이 보험 서류와 민우의 증언을 들은 후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입니다. 서연 씨가 직접 증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님, 엄마는 정말 의식이 있어요. 민우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엄마, 변호사님한테도 보여줘. 서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상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의식이 있군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명확한 증언이 필요합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 목소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때 서연의 아버지 한기훈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지역 유지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위가 내 딸을 죽이려 했다고. 한기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모든 증거가 있어요. 정숙이 보험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놈을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오상철 변호사가 만류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서연 씨의 회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중적인 재활치료 끝에 서연이 목소리를 되찾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서연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비록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말이었어요. 엄마. 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혁이. 나 들었어. 서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아빠를 벌줄 수 있어요. 그동안 한기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도혁의 뒤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중국인 트럭 기사들의 행적, 도혁이 그들에게 지불한 거액의 돈, 그리고 세빈과의 불륜 증거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오상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며칠 후 도혁과 세빈이 체포되었습니다.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그리고 불륜 등의 혐의였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도혁이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병실에서 이 소식을 들은 서연은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네, 엄마. 이제 우리가 이겼어요. 민우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내가 없었으면.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법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통해 상당히 회복된 서연이 휠체어를 타고 증언대에 섰습니다. 여전히 하반신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피고인 장도혁은 저를 일부러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려 했습니다. 서연의 증언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100억 원의 보험금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들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도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빈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중국인 기사들에게 돈을 주고 사고를 위장했어요. 검사가 각종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도역의 계좌 이체 내역, 중국인들과의 통화 기록, 세빈과의 불륜 증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제 민우의 차례였습니다. 12살이 된 민우는 당당하게 증언대에 섰어요. 저는 아빠가 세빈 누나와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민우의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법정을 사로잡았습니다. 계획대로 됐다고, 중국 운전수들이 바다를 건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엄마와 저는 손가락 신호로 대화했습니다. 법정 안에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엄마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저와 대화했습니다. 아빠가 한 짓을 엄마는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도역의 변호사도 더 이상 변론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와 증언이 완벽했으니까요. 마침내 판결의 시간이 왔습니다. 피고인 장도역,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세빈, 살인미수 공모 및 불륜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연은 휠체어에 앉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 민우가 엄마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살 수 있었어. 한기훈과 정숙도 눈물을 흘리며 가족을 끌어안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록 다리는 움직일 수 없지만 이제 진짜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민우야. 네, 엄마.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민우와 서연 그리고 정숙과 한기훈은 서로를 꼭 안으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법정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승리했어요. 침묵 속의 목격자였던 서연과 용기 있는 아들 민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법정을 뒤집었습니다. 침묵 속의 목격자였던 서연과 용기 있는 아들 민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